사람은 누구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 달라질 내일을 꿈꾼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거창한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오늘이 쌓여 어느 순간 달라지는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모든 것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겠다는 작은 결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자리를 탓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부단히 변모를 꾀하며 수백 년 살아가는 나무처럼 말이다. 날마다 하루는 반가운 초대. 아침이 밝아오면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린다. 눈부시고 다채로운 삶이. 낡은 하루가 가고 새 하루가 찾아왔다.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일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가슴 짓누르는 부담으로 혹은 설레이는 약속처럼 느낄 수도 있다. 나를 위한 날이 밝았다며 기뻐할 수도 있고 씻지도 않은 채 기운 없이 무덤덤할 수도 있다. 오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본다. 안젤름 그린 신부가 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한 구절이다.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봐야 바꿀 수 없고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안젤름 그린 신부의 말처럼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일지는 내게 달렸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결심한다. 적어도 오늘은 후회 없이 살아보겠노라고. 안녕하세요. 원주라디오 1일 DJ 이작가입니다. 오늘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중에서 86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시작했는데요. 저희 라디오가 취업과 진로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이런 스스로를 가꾸고 단련하는 자기계발 서적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읽으면서 시작하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하자고요. 자, 오늘 모셔볼 분은요, 꿀보이스를 가지신 꿀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보님. 네, 안녕하세요. 꿀보 너무 먹보 같은 느낌인데요? 꿀보님의 매력을 별다줄 컨셉으로 해서 닉네임을 만들어봤어요. 꿀보님 목소리가 좋기로 저희 라디오팀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칭찬해주시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이런 목소리가 이공계라니 너무 아까워요. 아까운데 일단 인터뷰도 시작해야 하니까 잡담은 그만하고 시작해 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륜동에 사는 24살 공대생입니다. 저는 전자공학과이고요.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군 휴학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올해 2학기 복학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전자공학과는 어쩌다 가시게 된 걸까요? 저는 원래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주 항공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로망보단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는 안정적인 학과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됐네요. 전자공학과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졸업하면서 꼭 따야 되는 자격증이 있나요? 취업이 보장되는? 네, 전기기사 자격증이요. 저도 이 자격증을 따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전기기사 자격증에 대한 수요도 많고 꽤 인지도도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렇군요. 기사 자격증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공계열에 계신 분들이 많이 따고 또 취업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자격증 따고 나서 꿀보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저는 한전이에요. 이제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발전소에 관심도 있고요. 교수님께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해주셔서 그런 분야도 같이 열린 마음으로 염두에 두고 있답니다. 안정적인 거 중요하죠.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런 부분 때문이잖아요.
또 새로운 분야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유명한 학과가 아니 유망한 학과가 맞는 것 같네요. 네. 어, 근데 뭔가 이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난 것 같네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의 가족에게도 잘해드리고 싶고 이제 돕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도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 그러게요. 생각에 좀 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꿀보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왠지 혼자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행복해지는 꿈이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취직 희망 지역은 어디세요? 저는 한전에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네, 어디든 크게 상관없어요. 그쵸. 취업할 때 도시인지 시골인지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한전은 몰라도 발전소, 연구소, 제조사 이런 것은 그 시골이나 한적한 동네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 좀 중요한데 원주를 좀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원주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자연도 이제 자연이지만 서울도 되게 가깝고 사람 수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취향이 강원도라 강원도에서 일하면 저는 더 좋긴 합니다. 오, 그쵸. 교통 원활한 거, 서울에 가까운 거, 원주의 특장점이 맞는 것 같아요. 원주도 한전이 있으니까 원주를 사랑하는 지역민으로서 원주에서 잘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니시는 학과,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좀 어떤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워낙 오래전이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막 입학했을 때 학과에서 제일 나이 많은 형들이 되게 편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당시 7살 차이이고 이제 막 신입생 입장이었는데 나이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1학년, 2학년 이제 두 번 과대를 했었는데 네, 많이 즐거웠어요. 개인적으로 과대를 하면서 과팅을 이제 여러 번 성사시켰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와, 과팅을 성사시키시다니 인싸시다. 그래서 꿀보님께도 수학이 있으셨어요? 일화 좀 들려주세요. 저는 당시 여자친구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죠. 아, 이런. 진짜 봉사였네요. 일이다, 일.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공대가 남녀 성비가 되게 안 좋죠. 공대 하면 아름이가 몇 분일까요? 보통 아름이는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도 많잖아요. 이 공개가 이제 공대 중에서도 잠자는 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학년에도 50명에서 3명? 50명 중 3명 꼴이고요. 당시 여자 동기들이 거의 다 상위권 친구들이긴 했어요. 덕분에 긴장 좀 하면서 네, 공부를 좀 해야 했죠. 이제 5순위 안에는 3명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와, 역시 아름이 만만치 않네요. 전자공학과 공학이 공부가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전기전자가 좀 생소하잖아요. 공대라고 하면 공학수학, 이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2학년은 대학 수학을 배우고요. 2학년에는 공학 수학을 배웠는데요. 공학 수학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문과 이제 이과 문과 통합되기 전 세대라 고등학교 때도 이과였는데 특성화고 나오거나 이제 문과에서 지원해서 온 친구들이 네, 되게 그런 경우에 되게 힘들어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다져놓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네요. 차근차근 기초가 잘 돼 있는 게 중요하죠. 저도 사실 이과거든요. 저도 문과에서 이과, 이공계열, 보건계열로 넘어올 때 친구들이 힘들어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럼 졸업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싶으신지 좀 들어볼까요?
산업 기사를 따고 취업을 빨리 해서 바로 취업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준비를 좀 해놓고 잠깐 여행 한번 다녀오고 취직하고 싶습니다. 오, 의외네요. 바로 취직하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노르웨이요. 오, 풍경이 멋지기로 유명한 곳이네요. 역시 혹시 자세한 이유가 있어요? 생각은 더 해봐야겠는데 저는 자연 관찰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웅장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멋있다. 꼭 차근차근 준비해서 노르웨이도 가시고 또 가시게 되면 기념품 한 개 꼭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하나 부탁 받아들이죠.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